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린서는 갑자기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너,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거 알아? 당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린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린서는 28살의 젊은 여성으로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는 일상.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숨겨온 지 벌써 5년째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가족에게는 더더욱. 린유는 26살로 린서의 연인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났다. 린유는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성격은 밝고 낙관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사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작은 피난처였다. 하지만 이 피난처가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린서는 집으로 돌아와 린유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가 알아버렸어. 우리 관계를. 린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조심했는데. 린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동네 사람이 본 모양이야? 아니면 내 SNS를 봤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안아줌 속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린서는 가족 모임에 불려갔다. 부모님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맞이했다. 앉아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린서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결혼.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 틀에 맞지 않았다. 저는 린유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린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책상을 콱 내리쳤다. 잘못.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린서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밤을 울며 보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린유를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사랑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모임은 싸움으로 끝났다.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오지 마. 아버지의 말이었다. 린서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집을 나섰다. 지하철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가족을 잃었지만 사랑을 지킬 수 있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가? 린유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린서는 고개를 저으며 안겼다. 쫓겨났어. 하지만 후회 안에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린서의 직장 생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료 중 하나가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됐다. 야, 너 레즈비언이래? 진짜. 사무실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조심해. 린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녀의 사랑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린유도 마찬가지였다.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그녀의 관계를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 죄송하지만 우리 브랜드와 맞지 않아요. 린유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재능이 아니라 성적 지향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린서에게 물었다. 린서는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어.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많아, 한 여성이 말했다. 린서는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취급됐다. 한편 린서의 여동생이 연락을 해왔다.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지지할게. 동생의 말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 애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와 헤어져야 해.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린서는 갈등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린서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부모님의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린유는 부엌에서 차를 타오며 물었다. 괜찮아? 린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린유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반응이 비슷했어. 린유의 부모는 시골에 살고 있었다.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더 큰 압력을 느꼈다. 아빠가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어. 린서는 린유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린유는 웃었다. 아니, 우리 때문이야. 함께니까. 그 말에 린서는 눈물이 고였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이상으로 낙인 찍혔다. 친구들조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돼. 한 친구의 메시지였다. 다음 날 린서는 회사에서 상사와 마주쳤다. 린서 씨, 요즘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의 상사의 말에 그녀는 변명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그녀의 성적 지향이 업무 능력과 연결되는가? 그녀는 더 열심히 일하려 애썼다. 프로젝트를 마무지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속삭임이 따랐다. 린유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만난 클라이언트는 젊은 여성이었다. 당신 작업 좋아해요. 그런데 소문 들었어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린유는 긴장했다. 무슨 소문이요? 레즈비언이시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괜찮을까요? 린유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개인 생활이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린유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린서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무 잘못도 없어. 사회가 잘못된 거야. 의 두 사람은 그날 밤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할 수 없지만 함께 사는 건 어때? 린서의 제안에 린유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린서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병원에 와 앤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린서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심장 문제였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 린서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원에서 동생을 만났다. 언니, 부모님 설득해볼게. 동생의 말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자마자 말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린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린유도 포기할 수 없었다. 린유는 린서의 상태를 걱정했다. 가족과 화해하려면 나랑 헤어져야 해. 그녀의 물음에 린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커졌다. 도덕적인 딜레마였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사회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LGBT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조언했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도 변할 수 있어. 린서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상사의 말이었다. 린서는 항의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능력으로 평가하세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린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들이 피해 그녀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아마 해외로 갈까 봐의 그 말에 린서는 놀랐다. 나 혼자 두고. 린유는 웃었다. 함께 가자.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모든 걸 버리는 거였다. 린서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더 긴장된 분위기였다. 내가 그 생활을 그만두면 용서할게. 아버지의 제안이었다. 린서는 망설였다. 저는 변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를 버려? 린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상처 주었다. 모임을 나서며 린서는 린유에게 전화했다. 오늘 힘들었어. 린유는 위로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린서와 린유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은 점점 세졌다. 린서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견디기 힘들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린서, 너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한 동료의 농담 섞인 말에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다. 린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클라이언트는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당신 관계 상관없어요. 작업만 좋으면 돼. 그 말에 린유는 안도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린서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동생만이 가끔 연락을 했다. 부모님 아직 화나셨어.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 린서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됐고 어머니는 그녀를 원망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아빠가 안 아팠을 거야.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린서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가족의 반응은 그들의 문제예요. 그 말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상담 후 그녀는 린유에게 털어놨다. 가끔 포기하고 싶어. 린유는 놀라 물었다. 무슨 소리야? 가족 때문에.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봐. 그 말은 린유에게 충격이었다. 너 진심이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싸웠다. 너 가족이 더 중요해. 린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린서는 울면서 말했다. 아니,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봐할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남아 있었다. 사회적인 압력은 더 커졌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동성 결혼 반대 여론 높아 린서는 그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들은 변화를 위해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우리가 싸워야 해, 리뉴의 말이었다. 하지만 빈네이엘이 찾아왔다. 린서의 옛 친구가 그녀의 관계를 SNS에 올렸다. 린서가 레즈비언이래? 충격, 그 포스트는 빠르게 퍼졌다. 린서는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의 피해가가 상사는 화를 냈다. 린서는 변명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해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린서는 무너졌다. 일자리를 잃었어. 리뉴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새로 찾자. 하지만 린서는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영원히 이렇게 살아. 리뉴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프로젝트도 취소됐다. 클라이언트가 소문 들었대.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해외로 가자. 리뉴의 제안이었다. 린서는 망설였다. 가족은? 그들은 이해할 거야? 이벤추얼리. 하지만 린서는 갈등했다. 떠난다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다. 린서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기다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여전했다. 그 애가 돌아오면 그 여자와 헤어지게 할 거야. 린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가족, 도덕과 욕망.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리뉴는 제안을 했다. 잠시 헤어져 보자. 내 가족과 화해해. 린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들어. 내가 행복해야 해. 리뉴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건 배신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이별을 논의했다. 정말 헤어질까? 린서의 물음에 리뉴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헤어짐의 위기가 다가왔다. 린서는 리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안 돼. 우리는 함께해야 해. 하지만 리뉴는 고집을 부렸다. 내 가족을 봐. 그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어. 두 사람은 다시 싸웠다. 이번 싸움은 더 격렬했다. 너 나 버리는 거야. 린서의 비난에 리뉴는 울었다. 아니, 내 행복을 위해. 결국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린서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뉴와 헤어졌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기뻐했다. 잘했어.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린서는 집에서 지내며 속으로 고통받았다. 리뉴와의 연락은 줄었다. 괜찮아. 메시지에 리뉴는 증이라고만 답했다. 린서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은 리뉴를 상처 주었다. 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셈이었다. 직장을 잃은 린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관계를 숨겼다. 개인 생활은 공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새 직장에서 그녀는 조용히 일했다. 하지만 밤마다 리뉴를 생각했다. 리뉴는 혼자 아파트에서 지냈다. 그녀의 일상은 공허했다.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린서 어때? 친구의 물음에 그녀는 웃었다. 잘 지내.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린서를 밀어냈을까? 린서의 가족은 그녀를 치료하려 했다. 상담 받아봐. 아버지의 말이었다. 린서는 거부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압력은 컸다. 그녀는 상담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반항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동생은 그녀를 지지했다. 언니,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린서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리뉴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어. 리뉴는 답했다. 나도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카페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린서의 말에 리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만남은 위험했다. 린서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또 그 여자 만났어. 어머니의 분노였다. 린서는 대답했다. 네,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왜 우리를 괴롭혀? 린서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사랑은 가족의 고통을 초래했다. 사회적인 반발도 이어졌다. 린서의 새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린서가 다시 그 여자와 의상사는 그녀를 불렀다. 조심해. 린서는 항의했다. 제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리뉴는 결심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그녀는 린서에게 말했다. 가족을 설득하자. 린서는 동의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린서의 부모는 리뉴를 보자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리뉴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는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거부했다. 나가. 그 사건 후 린서는 가족과 결별을 선언했다. 저는 제 길을 갈게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린서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그녀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었다. 리뉴와 함께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린서와 리뉴는 함께 해외 이민을 준비했다. 캐나다로 갈까? 리뉴의 제안이었다. 린서는 동의했다. 거기서는 우리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어.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가족은 린서의 물음에 리뉴는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린서의 동생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언니, 부모님 슬퍼하셔. 하지만 나중에 화해할 수 있을 거야. 린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 행복을 위해? 사회적인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에서 LGBT 운동이 활발해졌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 리뉴는 모임에 참석하며 말했다. 린서는 지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일자리, 친구, 모든 게 재구축돼야 했다. 리뉴의 부모도 연락을 해왔다. 돌아와. 그 생활 그만둬. 리뉴는 거부했다. 저는 행복해요. 부모님은 절연을 선언했다. 리뉴는 울었지만 린서의 품에서 위안을 얻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그들의 맹세였다. 하지만 사회의 법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린서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 그 책은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용기 있어. 독자들의 댓글이었다. 리뉴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멀었다. 린서의 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 내가 와봐. 어머니의 전화였다. 린서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 말은 린서에게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식성. 어머니도 울면서 말했다. 시간이 필요했어. 린서는 눈물을 흘렸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리뉴를 받아들이는 데는 더 시간이 걸렸다. 두 사람은 한국에 남기로 했다. 여기서 싸우자의 그들의 결정이었다.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며. 이야기의 끝에서 린선은 생각했다. 사랑은 가족을 초월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족이 사랑을 정의하는가? 이 선택은 옳았는가, 그른가?